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온라인을 강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급속히 퍼진 겁니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와 익스프레스 등은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해온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를 일으켜 긴급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채널은 보안 요원들은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누워있는 것을 봤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의료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소생술을 시행했으며 그가 관전의 특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안정됐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채널은 푸틴 대통령의 암수술설, 초기 파킨슨병 진단설 등을 보도했고, 심지어 크렘린궁 발표와 달리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대역이었다는 주장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크렘린궁은 이것은 가짜뉴스라며 푸틴의 심정지설을 부인한 뒤 보란듯 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타임라인까지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 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회의를 하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두 정상은 가자지군의 민간인 희생자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푸틴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잊을만 하면 건강 이상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러시아 내부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원유 수출 가격 상한 설정, 해상 경유를 통한 원유 수출 금지 등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2021년 초 개헌을 통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쉽게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시간을 들여 우크라이나를 조금씩 합병하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영토 확장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서방 주류 언론들은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건강에 이상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의심만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과 징집 공포로 인해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국방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대중의 특별 군사작전 지지율이 25%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크렘린궁 경호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보호국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실시한 건데요. 내부용으로 만든 결과를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가 입수하면서 영국군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전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55%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초반인 지난해 4월, 전쟁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8개월 사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 푸틴은 분명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무리수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예전의 푸틴과는 다릅니다. 푸틴은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린 1대1로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핵가방을 노출시키는 막장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그간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핵가방을 노출시키면서 서방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했는데 이번에도 그 버릇을 못 버린 것입니다. 체게트라 불리는 러시아 핵가방은 1983년 유리 안드로포프 서기장 때 만들어졌고 푸틴은 1999년 보리스 옐친의 뒤를 이어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면서 핵가방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푸틴의 핵가방 운반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푸틴을 둘러싼 인물들 중 또 한 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kg짜리 핵가방 체게트를 들고 그림자처럼 푸틴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수행원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이 러시아 신문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와 영국 미러지에 보도된 겁니다. 지난 4월까지는 분명히 푸틴 옆을 지키던 핵가방 운반원 바딤 지민은 모스크바 자택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함께 살던 동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저격을 당한 것인지 지민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간 푸틴을 수행한 수행원이 또 다시 의문의 저격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최근 미사일에 원자로를 탑재했다며 서방을 향해 핵 위협에 나서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푸틴은 핵연료로 추진되는 브레베스트니크 대륙간 순항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최대 2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도 거의 완성됐다. 이제 실전 배치를 위한 행정적 절차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베스트니크는 초소형 원자로의 열을 이용해 고온으로 가열한 공기를 뒤로 내뿜어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SSC-X9 스카이폴이라고도 부르며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위력의 전술핵 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손꼽힙니다.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해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푸틴의 주장이 맞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기존 방공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게임 체인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다가 방공망의 사각지대 사각 시간대를 노려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을 수개월 돌아다니다 적 항공모함이나 작전 항구 기지를 공격하는 러시아의 핵 추진 무인 잠수정인 포세이돈의 하늘 버전인 셈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미국 등 서방을 향한 핵 위협을 거듭해왔고, 최근 수세에 몰리자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은 조만간 한국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상발사 유도무기 천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형 타우러스까지 미사일 명가가 되어 있습니다. 천궁의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국 기술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보유한 6번째 국가가 된 이후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해공, 그리고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을 차례로 개발했습니다. 해성은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함대함 유도무기로 최신 유도탐색 및 터보제트 엔진 기술이 적용돼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이르고, 발사된 뒤 무리를 스치듯 초저고도로 비행해 발각이 힘든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생산할 예정인데요. 2031년까지 200여 기를 양산해 2026년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전투기 블록2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며,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최초의 공중발사 미사일로서 사거리 350km 이상으로 침투탄두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의 F-15K에 탑재한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형상이 닮아 한국형 타우러스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한국이 미사일 분야에서도 대단한 진전을 이뤄가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의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코로나 전사자 시신 교환, 흑해 항구 선박 통과, 러시아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귀환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관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자에 따르면 이런 협상은 양국 대표가 대면회의나 전화통화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면회담은 주로 양국 간 국경지역이나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포로 교환 협상에 연방보안국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비리에 추진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을 거쳐 귀국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이들 어린이 귀환이 수월해졌다고 전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푸틴.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푸틴의 건강 이상설은 더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